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10명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일부 지역이 다카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정 소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연방 장애인법을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된 데 따라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10명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세계한인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 10석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박사는 지난 7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 늘리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포럼 패널로 나온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재외선거가 진행됐다며 이들 선거에서 재외국민 250만 명 중 10% 정도만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투표율과 관련해 인터넷이나 우편 투표 등 선거 참여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공정성이 막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는 적법한 대통령의 절차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 고문은 민주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국민 헌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민주당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의 입장 발표는 국무부가 탄핵 조사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주재 미국 대사에게 의회 탄핵 증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뒤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성명에서 백악관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관련된 진실을 미국인들에게 숨기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탄핵 조사에서 추가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 지도자들을 압박했다며 탄핵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 착수 이후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뉴욕시와 뉴욕주 일부 지역이 다카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정 소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가 미국 내 70만 명과 뉴요커 3만 명 등의 다카 수혜자를 대변해 미 전역의 시, 군 109곳과 함께 오는 11월 12일 열릴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법정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소견서는 LA에서 초안이 작성됐고 뉴욕시와 뉴욕주 올바니, 뉴로셸, 로체스터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디트로이트 등의 도시가 참여했습니다. 또 전국 도시연맹과 미국 시장회의, 국제변호사연맹 등도 함께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전했고,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의 비타 모스토피 국장은 드리머들이 커뮤니티와 경제를 강하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다카 수혜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카 신분 갱신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다카 수혜자는 약 3만 명이고 4만 5천 명이 추가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40%가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며 62%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는 뉴욕시 브롱스에 거주하는 17세 미성년자로 나타났으며 몬테피오레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보건국 등 관계당국이 사망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망 시점과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망한 미성년자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사용했는지, 블랙마켓에서 운영되는 마리아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연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THC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를 사용해 전자담배를 흡연한 것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전역에서 약 1,100명이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사망자를 포함해 최소 21명이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장애인법을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도미노 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상대로 한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웹사이트 접근 소송에서 도미노 피자 측의 상고를 기각시켰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도미노 피자 측이 시각장애인들의 주문을 어렵게 해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장애인법이 오프라인 식당과 상점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앱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신문은 대법원의 이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이 연방장애인법을 근거로 소매업체를 상대로 한 웹사이트 접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유사한 장애인 소송이 대거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제9연방손해항소법원도 연방장애인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이 소매업체를 상대로 웹사이트 접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방장애인법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인 1990년 제정된 것으로 이번 판결로 규제 대상이 온라인까지 확대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에르모 로블레스는 지난 2016년 도미노 피자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스크린 리더를 통해 온라인 피자 주문이 불가능하다며 LA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NBC는 이번 판결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기업과 장애인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전체 범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강력 범죄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은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뉴욕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15,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80건보다 0.7% 증가했다고 뉴욕시경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체 강간 사건도 1,377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61건보다 1.2% 늘었습니다. 강간 사건은 9월 역대 통계로도 올해 172건을 기록하며 2016년 114건 이후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에 비해 2.6%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사건은 주택절도로 7,739건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11.7% 하락했고 차량절도와 중절도도 각각 3.4%,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는 올해 1월에서 9월 동안 1,032건의 범죄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1.7% 하락했으며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는 같은 기간 530건으로 지난해보다 3.92% 증가했습니다. 맨하탄 1에비뉴와 2에비뉴 버스 전용 차로에서 위반 차량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TA는 지난 7일부터 M15 버스 51대에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60일간 위반 차량들에 대해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범칙금 티켓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으로 첫 번째 적발될 경우 $50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 시마다 최대 $250까지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MTA는 11월 말까지 B44와 M14 등의 노선 버스에도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 총 123대를 확대 설치해 위반 차량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20년 말까지 버스 주행 속도를 평균 2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유급 육아와 상해 휴직을 위한 2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그동안 출산이나 상해로 인해 휴직을 할 경우 보험을 통해 휴직 기간 내 임금을 수령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는데 새로 발효된 법은 임시 장애 혜택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정부가 휴직 기간 임금 지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출산 전 4주에 대해서는 임시 장애 혜택을 주며 출산 후 6주간은 유급 상해 휴직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다른 새 법은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장애 혜택과 유급 상해 휴직 혜택이 필요한 시점을 알 경우 6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은 평상시 임금의 3분의 2까지 허용되는데 오는 2020년 7월부터는 80%까지로 늘어나며 최장 12주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오는 16일 제1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기금모금 골프 대회를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골프 대회는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배 자선 골프 대회로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금 전액은 소아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사에 많은 참여와 후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 등록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프링필드 소재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하면 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고온 건조한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 발화 위험이 커지자 남가주와 북가주 전력회사들이 단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단전이 경고된 지역은 LA 카운티를 포함해 총 38개 카운티로 주 전역에서 약 200만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오늘 자정부터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단전이 시행됩니다. 산타아나 강풍이 지속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산불에 대비해 전력회사들이 강제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We understand the impacts that this has on our cities and our counties and our critical customers, but this is a severe wind event with critical fire risk. 북가주 지역 나파밸리 등 30개 카운티를 비롯해 LA 카운티 내의 랭캐스터, 산타클라리타, 샌퍼난도 등 지역과 리버사이드, 벤츄라, 샌버나디노 등 8개 카운티에서 단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북가주 지역 학교 67곳에도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단전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약 2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Oh, ridiculously. Yeah, it'll be terrible. Because I work from home also and I need to, we live in a small place at the moment, but yeah, it's like I need a computer, I need light, and it's pretty cold where we are at nighttime. 산불 발화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만큼 단전은 최대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정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어 소방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Really standing a little nervous about what's going to end up happening over the next 3 days, which is why we're taking the precautions of calling in overtime and having the staffing available. 지난해 전력회사 PG&E는 크고 작은 여러 건의 산불에 대한 발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앞서 지난 5월 전력 공급사들이 산불 발화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방 차원에서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에는 집주인이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권한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연맹은 세입자들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더 비싼 렌트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가 2019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인들에게 수여하는 포상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합니다. 김 대표는 한인 유권자 센터를 창립해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 한인 차세대 양성, 이민자 인권 보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증진 등에 헌신했으며 연방 하원에서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결의안 통과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족연맹에 따르면 연맹과 파트너십을 맺어 뉴욕시 13곳에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19개 언어로 건강보험 등록을 지원하는 10개 단체에 뉴욕 스테이트 헬스가 제공하는 지원 예산이 5년 더 연장됐습니다. 10개 단체 중에는 한인단체 민권센터도 포함됐습니다. 민권센터는 모든 주민들에게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깨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캐서린 라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을 국가범죄전과자 기록부 데이터베이스에 즉각 갱신시킬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이들이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죄 사실이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아 범죄자들에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해온 한인 여성 2명이 세금보고 사기와 허위소득세 보고 작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기소된 여성들은 세금보고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의 영업이익과 손실을 부풀리거나 자녀 세액공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 환급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무감사와 벌금 부과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영상 15도,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